서울역 광장은 아침 8시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출근길 직장인들과 여행객들이 뒤엉켜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 30세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그의 얼굴은 피곤으로 굳어 있었다. IT 회사에서 연속된 야근과 실패한 프로젝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다. 민주는 검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보며 이메일을 확인하려다 급하게 몸을 돌리며 누군가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중얼거렸지만 민주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쳤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 가죽 지갑은 사람들의 발길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았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역을 빠져나갔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던 민주는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뭐야, 이게. 그는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더듬었다. 신분증, 카드,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이 사라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주는 즉시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역으로 되돌아갔다. 광장에 도착한 그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닥을 훑어보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제발, 제발. 그는 중얼거리며 쓰레기통 옆까지 뒤졌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였지만 신분증 재발급의 번거로움이 그를 더 짜증나게 했다. 민주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런 날엔 왜 항상.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낡은 페이지 카트가 삐걱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할머니가 카트를 끌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와 치마에 묻혀 더 작아 보였다.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손에는 민준의 검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젊은이,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준을 깨웠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지갑을 확인했다. 맞아요. 이거 제 거예요. 그는 안도감에 소리쳤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행이다. 근데 미안해요. 내가 좀 썼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신분증과 카드는 그대로였지만 현금이 5천 원 적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썼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박할머니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더 숙였다. 손녀가 배고프다고 해서 라면 하나 사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주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할머니의 거친 손과 낡은 옷을 보자 화가 사그라들었다. 괜찮아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계속 사과하며 지갑을 건넸다. 민주는 지갑을 받아들며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다. 손녀가 배고프셨다고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가 학교 끝나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5,000원으로 라면 하나라도 사줘야겠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 프로젝트, 스트레스가 가득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다시 꺼내 확인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5,000원이 뭐라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카트를 끌고 멀어졌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벤치에 다시 앉았다. 그의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민주는 지갑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회사에 늦을 터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5,000원으로 라면을 샀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사라진 할머니의 카트를 따라갔다. 서울역의 소음 속에서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결심했다. 그냥 넘어갈 순 없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에 끌려가고 있었다. 이 사건이 그의 일상을 뒤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의 민주는 전혀 몰랐다. 서울역 광장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김민주는 벤치에 앉아 박할머니와 마주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돌려받은 검은 가죽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민준의 눈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고정되었다. 박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죄책감 어린 표정을 띠며 고개를 숙였다. 젊은이,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다. 민주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현금 5만 원 중 5천 원이 사라졌다. 그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물었다. 5천 원을 썼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라면 하나 사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주는 순간 짜증이 치밀었다. 그의 머릿속은 회사에서의 프로젝트 실패와 야근의 피로로 가득했다. 고작 5천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할머니의 거친 손과 낡은 치마를 보자 화가 누그러졌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아요. 찾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비볐다. 그래도 돈을 함부로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며 할머니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폐지 카트 옆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손녀분이 많이 배고프셨나 보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부드러웠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이 없어요. 어제도 굶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아렸다. 그는 부모를 잃은 후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배고픔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라면 하나 사줬다고요? 그는 무심코 되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소연이가 배고프다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저는 폐지 주워서 번 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다시 흘렀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거친 손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5,000원이 뭐 대수라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과 묘한 불편함이 뒤섞였다. 할머니는 계속 사과했다. 젊은이한테 폐를 끼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카트 손잡이를 잡으며 몸을 돌렸다. 민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느린 걸음과 삐걱거리는 카트 소리가 광장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벤치에 다시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은 커피는 쓴맛만 남겼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눈물과 소연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회사에 늦을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배고프다고 울었다고 그는 중얼거리며 지갑을 다시 꺼냈다. 남은 현금을 확인하며 잠시 고민했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향했다. 할머니, 잠깐만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불렀다. 박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다. 민주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말했다. 괜찮아요. 정말로요. 근데 소연이라는 아이는 몇 살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10살이에요. 착한 아이죠. 그녀의 얼굴에 잠깐 빛이 스쳤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에 소연이한테 라면 더 사주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맙다고 연신 말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다. 혹시 연락처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다. 여기에요. 근데 제가 폐를 끼친 거 맞죠? 그녀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찾아주신 것만 해도 큰일 하셨어요. 그는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할머니는 카트를 끌며 다시 길을 나섰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서울역의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켰다. 민주는 지하철로 향하며 생각에 잠겼다. 5,000원으로 라면 하나. 그 단순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회사로 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라면 코너를 힐끗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연이라는 아이와 할머니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의 번호를 저장했다. 뭐라도 해야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이 순간 민주는 자신이 할머니와 소연의 삶에 엮이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김민주는 서울역에서 박할머니와 헤어진 후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은 그의 복잡한 마음을 더 어지럽혔다. 손에는 할머니가 건넨 낡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하며 할머니의 눈물을 떠올렸다. 소연이가 배고프다고 울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회사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 간판을 보았다. 라면과 과자 코너가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잠시 멈춰 서서 고민했다. 뭐라도 해야겠지. 그는 지갑을 열어 남은 현금을 확인했다. 지하철에서 내린 민주는 회사 근처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선반에는 색색의 라면과 과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소연이라는 아이를 생각하며 라면 2봉지와 초콜릿 바를 골랐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계산대에 섰다. 점원이 물건을 스캔하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그는 물건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민주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코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쪽지를 꺼내 다시 보았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다. 사무실에서 동료 이수진이 민준의 굳은 표정을 눈치챘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서울역에서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지갑 잃어버렸다가 어떤 할머니가 찾아주셨어. 근데 손녀가 배고프다고 5,000원 썼대.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와, 진짜? 그럼 고마운 일이네. 근데 5,000원 때문에 사과하셨다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뭔가 찔리는 거지. 수진의 말에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은 커피를 건네며 말을 이었다. 민준아, 그런 분들 도와줄 기회야. 그냥 넘기지 마. 그녀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민준의 마음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배고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기억이 스쳤다. 그래, 뭐라도 해야겠지. 민주는 결심하듯 말했다. 수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렇지. 너답게 잘할 거야.
그녀의 낙관적인 미소는 민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민준은 쪽지를 다시 보며 주소를 확인했다. 퇴근 시간 민준은 사무실을 나서며 비닐봉지를 챙겼다. 그는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탔다. 여기 주소로 가주세요. 그는 운전사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민주는 할머니의 집을 상상했다. 낡은 집, 배고픈 아이, 그리고 폐지 카트를 끌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비닐봉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걸로 충분할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일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저 김민준이에요. 오늘 좀 들를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이고, 젊은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택시가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에 들어섰다. 민주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를 보며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는 택시에서 내려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았다. 골목 끝에 낡은 단독주택이 보였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소연이라는 아이와 할머니의 눈물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는 비닐봉지를 고쳐 쥐고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김민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박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민준을 맞았다. 아이고, 정말 왔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라면 좀 가져왔어요. 그는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 이걸 왜? 미안한데.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소연이한테 맛있게 먹으라고 해주세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민주는 집안을 힐끗 보았다. 어두운 실내와 낡은 가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할머니의 초대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서 어린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소연이에요? 민준이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수줍게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거 먹어. 맛있을 거야.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와 소연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민준은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라면 2봉지와 초콜릿바가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저녁 7시가 지난 시간 골목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적막했다. 민주는 낡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박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서울역에서 본 그녀의 눈물이 떠올랐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김민준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골목에 작게 울렸다.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박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고, 젊은이 정말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소연이랑 같이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 이런 걸 왜 우리가 뭘 했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요. 할머니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젊은이. 차라도 한 잔 내드릴게요. 민주는 망설이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어둡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낡은 장판과 오래된 가구가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가슴이 묵직해졌다. 집 안 구석에서 어린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소연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수줍게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았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테이블에 올렸다. 소연이 맞지? 이거 먹어. 맛있을 거야.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앉아요, 젊은이. 물이라도 끓여야지. 그녀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채웠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소연의 그림 몇 장이 붙어 있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비닐봉지를 풀었다. 라면이랑 초콜릿이에요. 소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소연은 책을 덮고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큰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진짜요? 초콜릿 좋아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작은 기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주전자를 올리며 말했다. 이런 걸 다 사오고 우리가 미안해서 어쩌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누가 도와준 적이 있어서요. 그냥 작은 마음이에요. 그는 자신의 고아원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의 배고픔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할머니는 낡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다. 젊은이,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그녀는 민준에게 차를 건넸다. 민준은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며 어색하게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연이가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소연은 초콜릿 바를 손에 들고 살짝 웃었다. 민주는 그녀의 미소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집안의 낡은 모습과 습한 공기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소연이 아빠 엄마가 사고로 이제 나랑 둘이서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잃은 기억을 떠올렸다.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소연이가 있어서 버텨요. 이 아이가 내 전부예요. 소연은 할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들의 유대감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라면 봉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맛있게 드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라면 진짜 잘 끓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기대되네. 할머니는 주방으로 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소연과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아, 저기 벽에 붙은 그림 너 거야? 소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렸어요.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민주는 그림을 보며 말했다. 정말 잘 그렸네. 화가 될 거야? 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네, 화가 되고 싶어요. 민주는 그녀의 꿈에 작은 감동을 느꼈다. 할머니가 라면을 들고 돌아왔다. 자, 젊은이도 같이 먹어. 민주는 사양했지만 할머니의 고집에 결국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라면 국물은 그의 마음을 녹였다. 라면을 먹으며 민주는 할머니와 소연의 일상을 들었다. 폐지 주우며 생계를 꾸리는 이야기, 소연의 학교 생활이 이어졌다. 민주는 점점 더 그들의 삶에 끌렸다.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소연이 오늘 고마웠어요. 또 올게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또 오겠다고? 아이고, 이런 패를.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패 아니에요. 소연이 그림 더 보고 싶어서요. 그는 문을 나서며 골목을 걸었다. 비닐봉지를 건넨 작은 행동이 그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소를 지었다. 이 방문이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첫걸음이었다. 김민주는 박할머니의 낡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가져온 라면 2그릇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연은 초콜릿 바를 손에 들고 수줍게 웃으며 앉아 있었다. 낡은 장판과 습기 찬 공기가 민준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소연의 맑은 눈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 무게를 덜어주었다. 박할머니는 주방에서 낡은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민준에게 건넸다. 젊은이, 이런 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름진 손은 찻잔을 쥐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소연이가 배고프지 않았으면 해서. 소연은 라면을 한 젓가락 먹으며 맛있어요. 라고 외쳤다. 민주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소연이 아빠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게 5년 전인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소연이를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아이가 내 전부야. 폐지 주어서라도 밥은 먹여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 배고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기억이 스쳤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이,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최고예요. 민주는 벽에 붙은 소연의 그림을 가리켰다. 저 그림들 진짜 예쁘네. 언제부터 그린 거야?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2년 전부터요. 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다가가 그림 하나를 떼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밝은 색깔로 그려진 꽃밭과 작은 집이 있었다. 민주는 감탄하며 말했다. 와, 이거 진짜 잘 그렸어. 화가 꿈이야? 소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큰 화가가 되고 싶어요. 민주는 그녀의 꿈에 작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잃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꼭 될 거야, 소연아. 할머니는 라면을 먹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지. 옷 만드는 일을 했었어. 봉제 공장에서.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애들 키웠는데 결국 다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민주는 가슴이 아렸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보았다. 아이고, 젊은이도 고생 많았구나. 그녀의 말에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뭐,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요. 소연은 라면 그릇을 비우고 초콜릿 바를 까먹으며 말했다. 아저씨, 고아원이 어땠어요?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외로웠지. 근데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어. 덕분에 공부해서 지금 회사 다니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할머니 도와야죠. 할머니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내 희망이야. 민주는 그들의 유대감을 보며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소연이 건강 잘 챙기세요. 할머니는 갑자기 기침을 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아, 요즘 좀 기운이 없어서 폐지 줍는 게 힘들어.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돈이 없어서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지. 민주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빈 그릇을 보며 말했다. 라면 더 가져올게요. 소연이도 더 먹어야지.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민주는 그 호칭에 살짝 웃었다. 아저씨라 그래, 좋아. 민주는 시계를 보았다. 밤 8시가 넘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할머니, 소연이 오늘 고마웠어요. 또 올게요.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또 온다고? 아이고, 이런 패를.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패 아니에요. 소연이 그림 더 보고 싶어서요. 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다음엔 새 그림 보여줄게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섰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할머니와 소연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낡은 집, 배고픈 아이, 그리고 헌신적인 할머니.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커졌다. 민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할머니의 집으로 가득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의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뭐라도 더 해야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결심했다. 소연의 그림과 할머니의 눈물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회사 동료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일 있을지도. 답장은 빠르게 왔다. 뭔데? 말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지 않았다. 이 방문이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줄 그는 아직 몰랐다. 김민주는 박할머니의 낡은 집을 나와 서울 외곽의 어두운 골목을 걸었다. 밤 9시가 지난 시간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손에는 빈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소연의 맑은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의 묵직한 마음과 대조되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는 할머니의 습기 찬 집과 소연의 그림을 떠올렸다. 자신의 아파트, 안정된 직장, 그리고 외로운 일상이 비교되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의 번호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작은 만남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커피 잔과 서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회사 프로젝트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소연이가 내 전부야.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 배고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가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쳤다. 하지만 소연의 밝은 눈빛과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이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좀 이상해.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뭐야, 민준아? 또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야?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 그 할머니랑 소연이 때문이야. 그 집 너무 힘들게 살아. 그는 할머니의 집과 소연의 꿈을 간략히 설명했다. 수지는 잠시 듣다가 말했다. 민준아, 너 마음 약해졌네.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녀의 농담에 민주는 피식 웃었다.
그러게. 근데 그냥 못 넘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수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럼 도와줘. 작은 거라도. 너라면 할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끄는 민주는 노트북을 열어 자원봉사단체를 검색했다. 서울 빈곤 가정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단체가 나왔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고민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IT 회사에서 잘 나가는 개발자지만 최근 프로젝트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과 소연의 그림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적어도 배고프진 않게 해줄 수 있지. 그는 자원봉사 단체 사이트에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클릭했다. 하지만 신청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외로웠다. 부모를 잃은 후 사람들과 깊게 엮이는 걸 피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소연을 만난 후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소연의 그림을 떠올렸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색감, 꽃밭과 작은 집. 저도 화가 되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 꿈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다시 노트북을 보며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로 출근하며 평소와 다른 기분을 느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커피를 건넸다. 민준. 오늘 좀 달라 보여.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뭐가? 그냥 똑같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책상에 앉아 프로젝트 코드를 열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와 소연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소연이 잘 지내죠? 곧 다시 들를게요. 답장은 곧바로 왔다. 젊은이 고마워요. 소연이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민주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점심시간에 수진과 카페로 갔다. 그는 할머니와 소연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수진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라면 몇 개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민준아, 작은 거부터 시작해. 너 돈 많잖아. 음식이나 옷 사줘.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민주는 웃었다.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네. 하지만 수진의 말이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회사로 돌아오며 자원봉사 단체에 연락처를 남겼다. 작은 거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주는 퇴근길에 다시 편의점을 들렀다. 이번엔 라면과 함께 과일과 빵을 샀다. 그는 할머니의 집 주소를 떠올리며 택시를 탔다. 이번엔 뭔가 다르게.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할머니와 소연의 삶이 그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하며 그들을 돕는 일이 자신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작은 결심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첫걸음이었다. 김민주는 박할머니의 낡은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손에는 라면과 과일, 빵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저녁 7시 서울 외곽의 골목은 어두웠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다. 민주는 낡은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김민준.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리더니 박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미소로 밝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젊은이, 또 왔구나. 이런 걸 왜 자꾸. 그녀는 비닐봉지를 보며 손을 내저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소연이 먹으라고요. 들어가도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맞았다. 집안은 여전히 습하고 어두웠다. 소연은 구석에서 책을 읽다 민준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아저씨.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민주는 비닐봉지를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다. 소연아, 과일도 가져왔어. 맛있게 먹어.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마워요. 라고 외쳤다. 할머니는 낡은 주전자를 올리며 말했다. 차라도 내드릴게. 하지만 그녀가 부엌으로 가는 순간 갑작스럽게 기침이 터져 나왔다. 기침은 거칠고 길었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아, 그냥 좀 추워서 그래. 민주는 할머니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주전자 옆에서 잠시 비틀거렸다. 소연이 다급히 달려가며 말했다. 할머니, 앉아요. 또 기침해요. 그녀의 작은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좀 앉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몸을 숙이며 쓰러졌다. 민주는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할머니. 소연은 울먹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그래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주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소연아, 물 좀 가져와. 소연이 부엌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는 할머니를 소파에 눕혔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약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는 주소를 빠르게 말했다. 소연은 물컵을 들고 돌아와 울며 말했다. 아저씨, 할머니 괜찮을까요? 민주는 소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병원에 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민주는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다.
구급대원이 할머니를 들것에 눕히며 물었다. 환자분 상태가 어땠나요? 민주는 기침과 쓰러진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민주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할머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병원에서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두려움이 되살아났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병원에 도착해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민준에게 말했다. 영양실조와 폐렴 초기 증상 같아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소연은 민준의 옷깃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할머니 꼭 나아야 해요. 민주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아질 거야. 내가 여기 있을게. 그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할머니의 상태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뒤섞였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있어. 수진은 곧바로 전화했다. 뭐? 괜찮아? 너 지금 어디야? 민주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아.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잘했어. 내가 도울 방법 찾아볼게. 민주는 고마움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소연과 나란히 앉았다. 소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 말했다. 환자분 안정됐어요. 며칠 입원하면 회복될 겁니다. 민주는 안도하며 소연에게 말했다. 봤지?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하며 이 순간이 자신을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할머니가 깨어나자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미안해. 또 폐를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건강 챙기세요. 소연이 위해서.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병원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할머니와 소연의 삶에 깊이 엮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소연의 그림과 할머니의 헌신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이 위기가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줄 그는 아직 몰랐다. 김민주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박할머니는 응급실에서 안정된 상태로 병실로 옮겨졌고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소연의 걱정 어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병원 로비로 나와 이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할머니랑 소연이 더 도와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민준아, 당연히 도와야지. 뭘 할 수 있을까? 민준은 잠시 생각하며 말했다. 병원비는 내가 냈는데 이거 말고도 뭔가 필요해. 근데 나 혼자론 모르겠어.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아는 자원봉사 단체 연결해 줄게. 기다려. 민주는 병실로 돌아가 소연을 보았다.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소연아, 배고프지? 민준이 묻자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저씨. 할머니가 나으면 돼요. 민주는 그녀의 조숙한 모습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병원 매점에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사와 소연에게 건넸다. 그래도 먹어. 힘이 나야지.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샌드위치를 받아들었다. 민주는 병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할머니와 소연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그들의 집, 낡은 장판과 습한 공기가 떠올랐다. 단순히 라면 몇 개로는 부족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준아, 내가 아는 자원봉사 단체 번호 보낼게. 식품 지원이랑 의료 지원 프로그램 있어. 민주는 즉시 번호로 전화했다. 자원봉사 단체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저희가 식품 바우처와 의료 지원을 제공해요. 주소랑 상황 알려주시면 방문 드릴게요. 민주는 할머니의 주소를 전하며 말했다. 급한 거면 당장 와줄 수 있나요? 직원은 빠르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방문할게요. 민주는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소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연아, 내일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 도와줄 거야.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진짜요? 고마워요, 아저씨.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자원봉사 단체 직원 2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식품 상자와 담요, 기본 생활용품을 들고 왔다. 민주는 그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여전히 어둡고 습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고 소연이가 여기 혼자 지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정리했다. 한 직원이 말했다. 이런 경우엔 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저희가 계속 도울게요. 민주는 고마움을 느끼며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낡은 장판 위에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꿨다. 청소를 마치자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집안의 변화를 보고 놀랐다. 아저씨, 이게 다 뭐예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좀 따뜻해질 거야. 그리고 음식도 넉넉해. 소연은 상자에서 사과를 꺼내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보면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책상에서 그림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그림에는 민준, 할머니, 소연이 함께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민준은 그림을 받아들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연아, 이거 진짜 예쁘다. 고마워.
민주는 병원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약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뭘 했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소연이가 웃는 거 보면 저도 좋아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소연이 그림 더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족 같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병원을 나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큰 도움 됐어.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 진짜 멋지다. 계속 도와줘.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할 거야.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단순한 색연필 그림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할머니와 소연을 돕는 일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는 아파트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그는 그림을 책상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이게 시작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의 건강, 소연의 꿈, 그리고 자신의 변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췄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자원봉사단체에 추가 지원을 문의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작은 행동들이 그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도움의 확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줄 그는 아직 몰랐다. 김민주는 몇 주 만에 다시 박할머니의 집 근처 골목에 서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을 햇살 아래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소연이 좋아할 만한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가 든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는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소연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갔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정기적인 식품 지원 덕분에 집안은 예전보다 풍요로워졌다. 민주는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소연이 저예요. 안에서 소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문이 열리자 소연이 뛰어나와 민준을 맞았다. 집 안으로 들어선 민주는 변한 분위기를 느꼈다. 낡은 장판 위에는 새 담요가 깔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자원봉사단체가 준 과일과 빵이 놓여 있었다. 박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미소를 지었다. 젊은이 또 와줬구나. 요즘은 덕분에 살만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힘찼다. 민주는 종이봉투를 소연에게 건넸다. 소연아, 이거로 그림 많이 그려. 소연은 스케치북을 받아들며 눈을 반짝였다. 와, 진짜예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는 즉시 책상으로 달려가 색연필을 꺼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차를 내밀며 말했다. 젊은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소연이랑 내가 어찌 됐을까?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도와주면서 기분 좋아요. 소연이 그림 보면 힘이 나고요. 소연은 책상에서 새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다 그리고 보여줄게요. 민주는 그녀의 열정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벽에 붙은 소연의 그림들을 보았다. 꽃밭, 집, 그리고 민준이 포함된 가족 그림이 새로 추가되어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소연아, 너 진짜 화가 될 거야. 민주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요즘 건강 괜찮으신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병원에서 준 약 먹고 많이 나았어. 폐지 줍는 것도 좀 줄였지.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잃은 후 느꼈던 외로움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 순간 할머니와 소연은 그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소연이처럼 귀여운 동생 있으면 좋겠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까르르 웃었다. 민주는 회사로 돌아가며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최근 그는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동료 이수진은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다.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수진은 말했다. 민준아, 너 요즘 빛나. 무슨 일 있지?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좋은 일 하니까 기분이 좋아.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 할머니랑 소연이 때문이지? 너 진짜 대단해.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작은 거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충만했다. 할머니와 소연을 돕는 일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며칠 후 민주는 소연이 학교에서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퇴근길에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소연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아저씨, 이거 봐요. 2등 했어요. 민주는 상장을 보며 박수를 쳤다. 와, 소연아, 대단하다. 이거 축하해야지.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와 소연과 할머니와 함께 먹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 내가 소연이한테 꿈을 줬어.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연이가 원래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응원한 거죠.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변화를 곱씹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개발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와 소연은 그의 삶에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연의 상장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 삶의 의미인가? 그는 혼잣말을 하며 택시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소연이 상 받았어. 축하해줘. 수진은 곧바로 답장했다. 와, 진짜? 축하해. 너도 멋진 오빠야.
민주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다. 민주는 아파트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그는 소연이 준 그림을 책상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서 웃는 세 사람은 이제 그의 마음속 가족이었다. 그는 자원봉사 단체에 연락해 정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작은 행동들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소연이 꿈 꼭 지켜줄게. 이 변화가 더 큰 미래로 이어질 줄 그는 아직 몰랐다. 김민주는 서울 도심의 작은 갤러리 앞에 서 있었다. 11월의 쌀쌀한 저녁, 갤러리 간판에는 소연의 꿈 어린이 미술 전시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박할머니와 소연의 삶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자원봉사 단체의 도움과 민준의 꾸준한 지원으로 할머니의 건강은 안정되었고 소연은 학교에서 미술에 더욱 몰두했다. 오늘은 소연의 첫 전시회 날이었다. 민주는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소연의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밝은 색감과 따뜻한 그림들에 감탄하며 걸음을 옮겼다. 갤러리 한쪽에서 소연이 할머니와 함께 서 있었다. 소연은 새 교복을 입고 수줍게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박할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미소를 띠며 소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젊은이. 할머니가 민준을 보자 손을 흔들었다. 민준은 다가가며 말했다. 할머니, 소연이 대단해요. 이거 진짜 멋진 전시회예요. 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림 많이 보러 왔어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소연이 그림 다 볼 거야. 그는 갤러리 안을 둘러보며 소연의 성장을 실감했다. 소연의 그림들에는 그녀의 꿈이 담겨 있었다. 꽃밭, 가족, 그리고 서울의 거리가 따뜻한 색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한 그림에는 민준, 할머니, 소연이 함께 웃는 모습이 있었다. 민준은 그 그림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소연아, 이거 제일 좋아.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거 아저씨 올 때마다 생각나서 그렸어요.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의 외로웠던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 사람들과 거리를 두던 날들. 하지만 이제 그는 소연과 할머니라는 가족 같은 존재를 얻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젊은이, 내가 우리 소연이 꿈을 살려줬어. 이 할미가 평생 고마워할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소연이랑 할머니 덕분에 저도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소연을 보며 말했다. 소연아, 화가 꿈 꼭 이뤄. 아저씨가 계속 응원할게. 소연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요. 갤러리에 이수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여기 완전 멋지다. 소연이 대단해. 수지는 소연에게 다가가 상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상장을 꺼냈다. 2등 했어요. 수지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와, 2등. 다음엔 1등이야. 민주는 수진의 활기찬 모습에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연결해준 단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수진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냐. 내가 진짜 멋진 거지. 민주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전시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역 주민들과 소연의 학교 친구들이 그림을 감상하며 이야기했다. 민주는 한쪽에서 카메라를 꺼내 소연과 할머니의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소연이 여기서 웃어요. 그는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개발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와 소연 그리고 수진과의 연결이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췄다. 그는 사진을 소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나중에 인쇄해서 줄게. 전시회가 끝난 후 민주는 할머니와 소연을 집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이 테이블을 채웠다. 소연은 신나게 밥을 먹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진짜 행복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젊은이, 이 할미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앞으로도 같이 행복합시다. 그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충만해졌다. 식당의 따뜻한 조명이 세 사람을 감쌌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는 소연의 그림과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원봉사 단체에 문자를 보냈다. 소연이 전시회 성공했어요. 계속 지원 부탁드릴게요. 답장이 곧바로 왔다. 멋진 소식이네요. 계속 함께 할게요. 민주는 그 문자를 보며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계속 이어가야지. 이 전시회가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 민주는 아파트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그는 소연이 준 그림을 책상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그림 속 세 사람은 가족처럼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다. 할머니와 소연의 삶을 바꾼 이 여정이 그의 삶에도 희망을 가져왔다.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새로운 미래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그는 믿기 시작했다.